네, 일장의 마지막 파트는 그 알고리즘 설계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뒤쪽에 저희가 이제 요 알고리즘 책에서 이제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이제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알고리즘 설계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챕터별로 이제 배울 애들인데요. 맨 처음에 보는 부분이 이제 의미 있게 보는 부분. 요거 이전에는 뭐 정렬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거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 파트는 분할 정보입니다. Divide and Conquer라고 해서 내용을 쪼갠 다음에 합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5장에서 저희가 다룰 거고요. 이제 동적 계획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동작을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팩토리얼 계산이나 막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죄기 호출이 막 발생을 하면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성능이 막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걸 6장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탐욕 기법이라고 해서 그리디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이제 어 욕심을 내면서 내가 뭔가를 막 쟁취하고 싶은 거죠.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거를 이제 탐욕 기법, 그리디 테크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다뤄볼 겁니다. 자, 그다음에 대추적이라고 해서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걸 9장에서 다룰 건데 이거는 이제 트리 같은 거를 탐색하는데 이제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오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기법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분기 한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 그 대추적이랑 저기 그 백트래킹이랑 뭐 유사한 그런 방법이긴 한데 이제 얘는 진행하다가 이제 그 얘에 대한 그 바운드들을 이제 정해놓고 바운드 그러니까 그 한계점들을 정해놓고 한계점을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브랜치를 만들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면서 이제 찾아나가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10장에서 저희가 이제 배울 겁니다. 어쨌건 전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배워 나갈 거고요. 이것들 중에 중간중간에 알고리즘 설계 기법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억지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컴퓨터 성능을 이용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문제를 억지로 푸는 그런 기법을 억지 기법이라고 하는데 나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해하기 쉽고요. 이해하기 쉽고 대부분은 억지 기법을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도입하는 방법이 기존에 저렇게 막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는 일들을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 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작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무작위성 그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그 랜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근사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해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엔 최적해에 가장 가까운 해를 찾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러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책에는 일단 없는데 일단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를 갖는 병렬 컴퓨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기법으로 두 개를 동시에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병렬 알고리즘입니다. 자, 또 다른 거는 이제 분산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크라우드와 같은 분산 컴퓨팅 환경을 활용해서 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동작을 하는 기능들을 함수를 쪼개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처리한다든지 뭐 아니면 서로 다른 위치에 함수를 놓고 이렇게 뭐 불러가면서 이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산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고요. 어, 어쨌건 일을 나눠서 이렇게 처리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라는데 양자 컴퓨터를 쓰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런 알고리즘이 있나 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엔 유전자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제네틱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 다윈의 진화론의 적자 생존 있고요. 또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저희가 그 그래프 알고리즘, 그래프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알고리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기하학적으로 다루는 뭐 그런 알고리즘들, 그 다음에 수치를 다루는 알고리즘,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 따라서 문제가 뭐 그래프로 된 애냐, 뭐 아니면 수치로 된 애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골라서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1장 내용을 다 한번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 또는 방법을 저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고리즘의 조건은 명확하고 정확하고 정지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려면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건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문제를 이해하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 설계하고 정확성 증명하고 효율성 분석하고 실제 구현하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은 저희가 보통 의사 코드로 표현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적인 부분을 최대한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자연어를 조금 첨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도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제 말로 조금 풀어 써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고리즘 설계 기법. 저희가 이제 배우는 책의 챕터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분할 정보, 동적 계획, 탐욕 기법, 대추적, 분기 안정,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저희가 이런 알고리즘들을 하나씩 배워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까지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저희 1장에 아주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파트, 오리엔테이션이라고는 그렇고요. 이제 실제 저희가 뭐 알고리즘을 직접 돌린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알고리즘이 뭐다라고 하는 소개하는 그런 부분을 했는데요. 아마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번 알고리즘 과목을 의미 있게 들으시려면 반드시 일단은 수업은 잘 들으시고요. 수업에서 잘 이해를 하시고요. 내가 이게 실력이 얼마나 늘 거냐라고 하는 건 이제 수업이 끝난 이후에 책의 뒤쪽에 보시면 연습 문제들이 쭈루룩 있습니다. 연습 문제들이 있고요. 특히 1장도 요 뒤쪽에 보면 저희가 뭐 따로 설명은 지금 안 드리긴 하지만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그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 뭐 별거 없죠. 수학적 귀납법은 뭐 기본 단계 놔두고 가정했던 단계를 K라고 놓고 그다음에
K 플러스 1이 성립한다 뭐 이런 걸 보이는 게 수학적 기납법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이 책을 좀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습 문제가 생각보다 개수가 되게 많은데 일장도 되게 많습니다. 일장도 뭐 이건 프로그램으로 해라 이건 아니고요. 이제 뭐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제일 좋기는 이걸 과제로 좀 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건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여러분이 한 번씩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은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어릴 때 무슨 퀴즈로 풀던 뭐 이런 애들 뭐 이런 거 한 농부와 나룻배로 늑대, 염소, 배추를 다른 강으로 옮겨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문제가 지금 저희 연습 문제에 있거든요. 요런 거 한 두세 개 정도 제가 과제로 제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내용도 한번 영상도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한 번씩 풀어보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좋은 거는 제일 베스트한 거는 여러분이 저런 문제를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풀어서 낼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 아니면 손으로라도 그냥 알고리즘 단계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셔도 충분한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챕터 끝나고 나거나 아니면 어쨌건 주 단위로 저희가 이제 연습 문제들을 조금 과제로 드릴 테니까요. 최소한 그런 연습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뭐 가끔 가다 보면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뭐 답을 못 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학기 한번 재미있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